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이제 1학년, 고1 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학생별로, 학교별로 진도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누구나 다 공통될 수 있는 범위인 점과 좌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방정식 파트 쪽이죠. 점과 좌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1, 부등식 혹은 연립방정식 그런 쪽, 방정식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로 확인을 해서 추후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점과 좌표부터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점과 좌표부터 진행합시다. 선두끼를 좀 바꿔볼게요. 점과 좌표. 자, 일단 우리는 좌표 평면이란 걸 배웠습니다. 이제 수직선이란 걸 처음에 배웠었고요. 이렇게 축이 하나 x축으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는 이걸 수직선 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표 평면. 쉽게 얘기하자면 얘는 수직선, 이 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있어서 어떤 기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점의 하나만 갖고 표현하기 힘든 것, 그러니까 좌우 표현만이 아닌 상하의 표현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y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각각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로 가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아래로 가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라는 형태를 지닌 평면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좌표 평면이에요. 자, 이 좌표 평면과 수직선을 갖고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이 수직선과 좌표 평면이 하나의 점을 찍을 겁니다. 점을. 수직선상에 점을 찍을 건데, 수직선을 그냥 임의로 그을게요. 쭉 그었어요. 약간 삐뚤어졌네요. 그냥 봅시다. 이게 x축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1, 2 각각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쳐.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P점이라 합시다. P, 2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수직선상에서 점을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도 하나, 여기 마이너스 쪽 왼쪽으로 이렇게 긋고 여기 왼쪽으로 3칸 원짜리에다 점을 찍을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바로 Q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직선 3에 이제 점을 찍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법을 배웠어요. 좌표 평면. x축과 y축 두 가지를 갖고 점을 찍는 법을 배웠고요.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자, 크게 그릴게요. 크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x축과 y축이 각각 정해져 있을 건데, 여기가 x축이죠. 여기가 y축이고요. 각각의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1칸을 온 점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이 점은 2칸과 각각 1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P 2,1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을 표현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x점을 먼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y점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로 하였고요. 이거는 좌우, 이거는 상하의 역할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 더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래 방향으로 한 2칸 갈까요? 자, 왼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2칸 간 이 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점을 우리는
Q점이라 할게요.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왼쪽으로 4칸을 왔다.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아래쪽으로 2칸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 잡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수직선이든 좌표 평면이든 그 점을 찍었을 때 두 점을 찍게 되면 그 두 점 사이에 거리가 궁금해집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아하, 두 점 사이의 거리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궁금한데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자, 첫 번째로 수직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직선. 약간 삐뚤어졌나? 지울게요. 짠! 안 삐뚤어졌죠? 저 안 삐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A란 점이 있어요. 여기에 B란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하단 말이야. 이 두 점 사이 거리. 선분 AB의 길이. 자, 선분이라 하면은 끝이 있는 직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같은 건 양쪽 끝이 정해져 있죠. 그런 거를 선분이라 그래요. 우리 직선은 뭐냐?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선은 뭐 지구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죠. 없어요. 이게 직선과 선분의 차이점인데 이 선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직선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A점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그냥 계산을 한 것 뿐이지, 만약에 B가 더 오른쪽에 있었으면 그땐 B 빼기 A라고 써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우리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절대값 A 빼기 B라고 씁니다. 절대값 B 빼기 A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선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항상 양수예요. 거리는 항상 양수다.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값 표시를 붙였습니다. 절대값의 의미는 크기의 의미예요. 크기의 의미. 그 크기만 같기 때문에 거리는 크기만 갖는 수치라 해서 절대값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수직선상에서 말이 꼬였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좌표 평면상의 두 점의 거리를 알고 싶어요. 그럼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좌표 평면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에 Y축이 있어요. 두 개의 점을 찍을게요. 1, 2, 3. 이거 한쪽 사분면만 크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능이 없나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1,1 여기와 4,3. 자, 이렇게 두 개를 할게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요겁니다. 요거 요 직선이에요. 이 빨간색 선분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 노란 선 두 개, 여기가 직각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봤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 세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자, 세로 길이는 x값이 아닌 y값 보는데 3과 1이에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2가 될 거예요. 왜? 3에서 하나를 빼니까. 총 3칸 와서 한 칸만큼 빼면 남은 길이는 2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의 길이는 총 4칸을 와서 한 칸을 빼는 거니까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라는 걸 배웠어요. 피타고라스 공식은 뭡니까?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의 길이는 C라고 하자.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다? C제곱이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의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이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얼마야?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가 임의로 구했는데 여러분에게 일반화라는 걸 시켜줘야 돼요. 일반화는 뭐냐면은 거기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도 성립이 되게끔 공식화 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공식화 시킨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두 개의 점인 4,3과 그 다음에 1,1을 대입했을 때 루트 13이라는 게 나오는 공식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좌표 평면상에서 A, B의 길이는 루트 피타고라스를 썼으니까, 자 여기서 만들어진 2와 3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x2에서 x1을 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점을 각각 x1, y1, 이 점을 x2, y2라는 임의의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자, 이거는 가로 길이고요. 이거는 세로 길이입니다. 각각 가로의 길이와 세로 길이 구해서 제곱했다. 맞죠? 여기 있잖아. 가로 길이 여기 3, 세로 길이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각각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은 4 빼기 1, 그러니까 3이겠죠. 3의 제곱. 그 다음에 3 빼기 1, 2의 제곱. 그럼 루트 13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원점과의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원점은 0,0이에요. 0,0이라서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원점을 보통 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영어로 오리진, 원점, 그러니까 원 중심이 되는 점이라고 해서 원점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파벳 O를 쓴 이유는 뭐야? 영어 오리진에서 O를 띈 거예요. 제일 앞에 거를 대문자화 시켜서 뭐다? 그 점의 대표적인 알파벳으로 삼은 겁니다. 앞으로 원점 O 그러면 0,0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보면은 간단한 개념 정리와 함께 유형별 개념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배울 점과 좌표는 총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각각 유형별 개념 문제가 적혀져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풀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같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이게 자, 그러면은 유형별 개념 문제에서 일단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자, 여러분은 제가 초보라고 생각을 할게요. 초보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건데 수직선 위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5래요. 그러면은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X축에 해당하는 건데 A의 좌표가 4래. A가 좌표가 4.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5라고 써 있습니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5. 그럼 A로부터 거리가 5개만큼 떨어져 있는 게 점 B입니다. 근데 그 B의 좌표 중에 큰 것을 구하시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절대값 A 빼기 B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지우고 자 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A 값은 4라고 고정이 돼 있어요. 그때 이 B 값 구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A점을 소문자 A, B점을 소문자 B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걸 때 그럼 절대값 4 빼기 B가 5 이렇게 되면은 절대값은 항상 양수야. 그래서 5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부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4 빼기 B는
5, 4 빼기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요 두 가지 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각각 b는 마이너스 1과 b는 9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 두 개 중에 큰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b는 두 개 다 되는데 뭐예요? 여기 있는 b 9 요 점을 찾으란 얘기였습니다. 바로 정답은 뭐예요? 얘가 되는 거죠. 물론 반대쪽에 여기에도 b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도 돼요. 그럼 여기에 거리가 얼마? 5 여기에 거리도 얼마? 5 이렇게 주어질 건데 그 중에 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바로 얘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맞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1번.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2,4. 자, A점은 3, 마이너스 1, B점은 마이너스 2,4예요. 이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아까 공식을 배웠습니다. 일반화시킨 공식을 배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리 D는 거리는 알파벳 D라고 할게요. 루트 자 x2 빼기 x1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그냥 순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쓰면 됩니다. 대신 빼는 순서가 같아야 돼요.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서 플러스 2 됐다. 제곱 더하기 자 3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죠. 그러면 A에서 B를 뺀 거야. 그럼 여기 뒤에 것도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야 돼. 요거 정도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계산값은 아마 빼지 않더라도 순서를 바꿔서 빼더라도 답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서술형에서 여러분이 엄밀히 따지면 틀린 게 되어버려요. 틀린 게 되어버리고 이왕 알 거 똑바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루트 그러면은 얘는 5가 돼요. 얘도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제곱하면 25 더하기 얘도 25. 자, 루트 50입니다. 루트 50. 자, 루트 50을 구하고 답을 이쁘게 다시 얼마예요? 5 루트 2 되죠. 얘는 25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루트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2번은 원점하고네요. A를 0,0이라 했어요. A를 0,0,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제 D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0은 빼도 0이니까 숫자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루트 1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요. 자, 1번하고 4번을 봤고요. 이번에 볼 거는 바로 5번입니다. 5번. 자, 두 점 A, B. 근데 A는 x,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래. D는 루트 10이다. 이렇게 문제를 썼어요. 그때 양수 x, 음수도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일단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볼게요. 루트 10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자, 앞에서 뒤에 걸 뺍시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 제곱할 거고 더하기 2에서 x 플러스 1 빼니까 여기도 빼기 1 여기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양변 제곱을 하게 됩니다. 양변 제곱. 그럼 10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x가 되기 때문에 더하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인수분해는 전개를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될 때 인수분해 문제들만 하고 그 다음에 혹은 전개식 문제들만 골라서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새 시중에 계산 문제집만 된 거 중학교 거에서 계산 문제집만 된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중학연산 해갖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준비하는 거니까 너무 중학교 거 푼다 해서 창피하지 말고 당연히 못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학생들도 못하면 고등학교 거 수학 찾아보죠. 그렇듯이 고등학생도 못하면 중학교 거 찾아볼 수 있어요. 중학교 때도 못하면 초등학교 찾아보잖아.
그러니까 전혀 걸림돌이 될 게 없습니다. 단지 연습을 위해서 사는 것 뿐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랑 얘는 지워지겠네요. 2x제곱은 8입니다. 그럼 x제곱은 얼마? 4네요. 그러면은 x제곱은 4가 되는 숫자는 뭐가 있어요? 양수 중에서 x는 2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두 점 A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는 4,5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랬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Q, 얘는 0, B라고 주었을 때 B 값을 구하래요. 자, Y축 위의 점이란 건 X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만 움직이겠다. 이렇게 해서 X값이 0인 거고, 만약 X축 위의 점 그러면 A, 0이라 쓰게 됩니다. 보통.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였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A, 0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때 B 값을 구해보래요. 거리가 같대. 자, 그러면 공식을 씁니다. 루트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B의 제곱 은 4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B의 제곱. 자, 여기까지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변 제곱을 하게 됩니다. 이 1은 1 더하기 B제곱 빼기 4B 더하기 4는 B제곱 빼기 10B 더하기 임의로 계산하겠습니다. 25 더하기 16은 41인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6 B제곱 B제곱 없어졌고요. 10B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10B 빼기 4B가 되고요. 숫자들을 다 넘기면 여기는 5가 빠지니까 36이 됩니다. 즉 6B는 36. 그럼 B는 얼마예요? 결론적으로 B는 6.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Q는 0,6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맞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하. 자,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두 점의 길이를, 그러니까 거리를 식을 쓰고 같다고 놓고 양변 제곱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다음 9번의 별표 한번 치세요. 9번. 두 점이에요. 또 2,4와 B 3,-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 Q래요. 점 Q고 얘는, 자,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X값과 Y값이 같다는 소리예요. 나는 이거를 A, A라고 둘게요. A, A. 자, A, A라고 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A, A를 가지고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점 Q의 좌표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루트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의 제곱은 루트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양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곱을 해야겠죠. 양변 제곱을 하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더하기 A 제곱 빼기 8A 더하기 16은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9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자, 얘랑 삭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제곱 2개랑 여기 있는 A제곱 2개도 같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2A가 되고요. 자, 여기 이거랑 이거 더하면 20, 여기랑 이거 더하면 18.
되네. 왜 이거 분수 나오나? 내가 이거 문제를 잘못 읽었나? a, a 마이너스 12a 맞게 한 것 같은데요. 답을 모르겠네요. 일단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2a는 18 빼기 20 이렇게 돼버립니다. 마이너스 2인데? 그럼 a는 얼마? 6분의 1.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점 q는 6분의 1, 6분의 1이란 거죠. 6분의 1, 6분의 1. 맞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다소 뭐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답을 내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니면 계산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점 q를 x, x로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15번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를 봐야 하느냐? 뭘 볼까요? 14번을 봅시다. 14번. 14번은 무엇입니까? 이거 좀 지울까요? 넘어왔어요.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14번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3,2 B 2,10 이렇게 돼 있고요. 점 P가 X축 위를 움직인대요. X축만 움직이니까 점 P는 A,0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약간 응용이 필요해요.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을.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2,10이라고 하면 에이 더럽게 크다. 자, 그냥 요쯤에 있는 점이라 칠게요. 너무 큽니다. 그냥 여기쯤 된다. 여기가 B 2,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렇게랑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뭐 대충 구하면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최소값인 걸 구하고 싶어요. 맞죠? 이게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이거 우리가 알던 공식을 쓰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AP나 BP의 길이는 루트가 붙은 식이죠. 그럼 이건 루트 더하기 루트가 되고 안에 문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응용을 할 겁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을 반대로 옮기세요.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그냥 X축 기준으로 대칭을 한 겁니다. 그 왜 했냐? 자, 여기 노란 선이 하나 있어요. 이 노란 선과 요 선 두 개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같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주어진 요 빨간 선하고 요 노란 선하고 더했을 때 최소 길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부터 2,10까지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최단거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얘는 살짝 응용을 해서 A를 X축에 대해서 이동을 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와 2,10 이 두 개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뭐다?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계산을 해보면 거리 D는 루트 자 B에서 A를 뺄게요. 2 플러스 3이 됐어요.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2가 됩니다. 뺐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피타고라스 배웠을 때 이제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의 비율을 몇 개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5대 12대 13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13이에요. 거리는. 이거 계산하면 169 나옵니다. 169는 13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얼마다? 바로 1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에게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걸 봅시다. 선분의 분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선분의 분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선분의 분점은 일단 분점이란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분점이 뭘까요? 선분의 분점. 분점이 뭐예요? 분점이 뭡니까? 분점이 뭡니까? 자, 분점이란 건 가운데에 있는 나누는 점이란 뜻이에요. 나누는 점.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를 요거 A와 요거 B 이렇게 두 개 가운데에 막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B가 1대 2 요런 거, 이 점을 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A와 B를 안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A란 점이 있고요. 여기에 B란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P고 여기는 Q란 점이 있을 때 거리의 B가 2대 1이다. 이때 이 P는 내분점이라 얘기를 하고요. 내분점. 요 Q는 외분점. 바깥에서 나눈다 라는 뜻으로 외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좌표 평면에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서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 유도 과정이 있긴 한데 그 유도 과정을 여러분한테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 생략을 하겠어요. 할까? 해볼까?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생략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만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A x1과 B x2 점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M 대 N으로 두 가지 나뉘겠죠.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내분입니다. 내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하기가 주로 쓰여요. 자, 일단 요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세요. 더하는 게 분모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때는 제일 먼저 이런 형태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M 대 N을 두 개의 점 위쪽에 위치하도록 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일단 분모에다 더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 M을 X자 모양으로 곱합니다. B2랑 BX2랑 그래서 MX2. 그럼 뒤에 쌓였던 N도 X자 모양으로 얘랑 곱합니다. 그럼 NX1이에요. 근데 내분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더하기라는 소리입니다. 가운데를 더하기로 이으면 돼요. 이게 뭐야?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외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분점도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는데 외분점의 포인트는 뭐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M 빼기 N
그 다음에 mx2 빼기 nx1 여기 n입니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게 뭐다? 내분점과 외분점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표 평면도 똑같아요. 좌표 평면도 포라 썼네. 좌표 평면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A x1, y1이란 점과 B x2, y2란 점을 m 대 n으로 이제 각각 내분을 하거나 외분을 하겠죠. 그럼 내분점 먼저 구해볼까요? 내분점을 우리 P라고 합시다. P라고 할 건데 내분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아요. 여기다 쓸게요. 자, m 대 n을 두 개의 점 위에다가 또 씁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m 대 n을 더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y 값도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약간 삐뚤어졌네요. 얘랑 x2만 곱해서 앞에다 씁니다. mx2.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nx1 뒤에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y2랑 또 m이랑 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죠. 서로 m y2 더하기 ny1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개를 더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패턴 자체가 똑같죠. m 대 n 쓰고 점 순서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다. 그게 내분점이에요. 그럼 외분점은 q라고 할게요. 이 외분점에 대해서는 이제 구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순서는 똑같은데 근데 외분점의 포인트는 뭐라고? 바로 빼기입니다. m 빼기 n. 그리고 또 x자를 곱해서 mx2 빼기 nx1 my2 빼기 ny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다? 선분의 분점 계산입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둘 다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점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뭐냐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여러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무게중심을 각각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A점이 x1, y1 B점이 x2, y2 그 다음에 C점이 x3, y3일 때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세 개의 점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게중심 보통 G라고 얘기하는데 G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주어진 게 뭐다? 바로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삼각형을 좀 그려서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무게중심의 성질은 뭐냐면은 무게중심을 G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이렇게 더해서 만드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무게중심 G는 어떻게 돼요? 중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중점 그러니까 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들의 교점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반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립니다. 삐뚤어졌네. 여기도 중점 그래서 여기가 쭉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점이어서 이렇게 쭉 그리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맞게 그린 건데, 성질이 있죠. 무슨 성질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가 2대1입니다. 내가 잘못 그리면서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게 아니고요. 2대1이에요. 길이가 2cm, 1cm 이게 아니라 길이의 비가 2대1이라는 소리예요. 비율이 여기가 2면 여기는 1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가 만약 4였으면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8이었으면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여기의 길이의 비도 2대1이고요. 여기의 길이의 비도 2대1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같습니다. 통일감을 가져요. 오케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2대1로 내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게중심을 유도할 때 이제 뭐라 얘기하죠? 저 2대1 성질을 갖고 내분점에 응용을 해서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성분의 분점을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정도를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언이야? 중선 정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삼각형 ABC가 필요한데, 삼각형 ABC를 내가 임의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삐뚤어졌다. 이게 맨날 태블릿 탓하는 거지만은 이게 태블릿이 그리기가 힘들어요. 특히 나같이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 하는 사람은 태블릿을 써봤어야지. ABC 액정 태블릿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BC. 그랬을 때 BC의 중점을 여기에 M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M. 그럼 여기랑 여기 길이는 같아요. 이랬을 때 뭐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자, 중선 정리는 뭐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혹은 얘 같은 경우에는 CM의 제곱으로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AB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2배의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안타깝게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보통 이걸 증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제 쓰는데요. 이 M을 중점 M을 0,0이라는 식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를 A, B, 그럼 얘는 C, 0, 그 다음에 이 B점을 거리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C, 0이라고 놓아요. 그럼 이 공식에 따라서 실제 대입을 해봅니다. AB의 제곱은, 자,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여기다가 AC의 제곱은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이게 뭐다? 는 2배의 AM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그 다음 뭐예요? BM C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서 오른쪽 식과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아요.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B제곱은 더하기 A제곱 빼기 2AC 더하기 C제곱, C제곱 하나 빼먹었다. 여기 C제곱 있어요.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AC랑 마이너스 2AC가 서로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제곱 2개. 아, 이게 불편하다.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겠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중선 정리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반동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외워요. 암기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암기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어떤 문제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를 뒤에 요거 유형별 개념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까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문제 한두 문제 정도 기본 내분과 기본 외분 정도만 풀어보고 16, 17번만 풀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유형별 개념 문제 16번과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수직선이네요. 수직선 위에 두 점 A는 2고요. B는 얼마예요? 8이에요. 이때 1번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한대요.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선분 AB면은 이 2대1 밑에 A와 B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선분 무어를 내분한다 그러면은 그 A, B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써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어떻게 해요? 3분의 28에 16 더하기 1 곱하기 2는 2 해서 3분의 18이니까 3, 6, 18, 6. 즉 내분점은 얼마야? P6이겠네요. 이게 내분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드디어 이제 외분점 AB를 2대1로 외분하래요. 그럼 그냥 똑같이 풀면 되겠죠. 2 빼기 1이니까 1분의 28에 16 빼기 2 얼마? 14. Q는 얼마? 14. 이렇게 주어집니다. 3번 AB의 중점이란 건 1대1로 내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얼마? 중점 M은 5.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17번 또 마저 풀어볼게요. 17번 여기까지 풀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점 A는 1, -1 점 B는 6,9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한대요. 3대2. 아하. 그럼 이제 1, -1과 6,9를 순서대로 쓰면 되죠. 내분점이에요. 그럼 5분의 둘 다 더하는 거니까. 자, 3, 6, 18 더하기 2 곱하기 1은 2 3, 9, 27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얼마? 5분의 20이니까 4, 5분의 25 5 이렇게 주어지겠죠. 공식만 잘 알고 있다면 계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분 AB를 3대2로 똑같이 외분한대요. 외분이니까 바로 씁시다. 3대2니까 1이겠죠. 자, 3, 6, 18 2 곱하기 1은 빼기 2가 됩니다. 이거 3, 9, 27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 2가 돼요. 즉 16, 29 크더라도 당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AB의 중점의 좌표입니다. AB의 중점의 좌표 AB의 중점의 좌표 얼마야? 이게 똑같아요. 2분의 1 더하기 6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9는 2분의 7, 2분의 8이니까 4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공식만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블로그에 방명록 같은 데다 글 써도 되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다 글 남겨도 좋아요. 이거 채팅창은 웬만하면 닫아둘 거예요. 채팅창은 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굳이 채팅을 칠 필요는 없겠죠. 제가 보지도 못하고요. 이거 제가 이제 실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학원 수업을 하는 동안에 제 컴퓨터로 틀어놓는 건데 여러분이 채팅을 친다 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잠가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블로그에 있는 방명록이나 혹은 댓글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의 댓글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오도록 하겠어요.